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맹추위가 오늘 잠시 주춤하겠지만 그래도 춥습니다. 퇴근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네, 눈이 그친 뒤에 목요일엔 지난 주말보다도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너무 추워요. 네. 예, 요새 왜 이렇게 추는 거예요? 12월 초에 너무 따뜻했다가 네. 원래 정상적인 그런 겨울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이 예년과 비슷한 정상 날씨예요. 지금 추위가? 예년보다는 낮죠. 예. 낮은데 원래 이 정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위가 네. 겨울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기준으로 볼 때 한 두세 차례 있거든요. 예. 그중에 한 번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아, 이례적인 건 아니대로 말씀인 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퇴근 무렵에는 눈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눈이 오늘은 얼마 정도 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어제부터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공기의 움직임들이 북쪽에서 어떤 찬 공기가 직격 내려오기보다는 약간 지금 주춤한 상태에서 기압골이 북쪽으로 지나거든요. 그래서 뭐 양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오늘 퇴근길에 그 중부지방 중심으로 해서 눈이 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네. 문제는 지금 내일 모레는 더 네, 추워진다는 건데 지금 얼마나 추워진다는 겁니까? 그 이번에 12.0 서울 기준으로 영하 12.4도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아침 기온이 21일 날 목요일 날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 또 해가 있는 낮에 영하 8도 정도면 아마 올겨울 저는 이번 그 추위가 가장 낮은 기온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네. 이게 뭐 전국적으로 다 추워지는 거예요? 날씨가. 이게 이제 네.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올 때는 제주도가 원래 따뜻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도 아침 기온이 한 1, 2도 정도 영하로 떨어지진 않지만 그러니까 거의 전국이 찬 공기 속에 덮여 있는 거죠. 네. 네, 겨울마다 이제 추위가 다가오면 네. 북극 한파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북극 한파에 대해서도 좀 네,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오거든요. 네. 겨울에는 반대로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북극 그다음에 시베리아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겨울에 이렇게 추울 때 그 근원지가 어디냐면 저 북극의 찬 공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북극 한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찬 공기가 이제 어디로 내려오느냐, 우리나라 쪽으로 오느냐, 미국 쪽으로 가느냐, 저 유럽 쪽으로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지역이 유난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나라 겨울이 추운데 저렇게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 그 밑에 있는 시베리아 찬 공기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예. 영하 한 15도까지 네. 떨어지는 낮 기온이 뭐 영하에 머무르는 이런 추위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늘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겨울철 날씨 특징입니다. 네. 아. 근데 보면요. 한 10일쯤 전에 네.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낮 기온이 16도 정도. 네. 근데 한 10일 정도 차이에 네. 거의 한 30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독 이런 건지 네. 지난 겨울은 이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12월 초에 남부지방 경우는 낮 최고 기온이 20도가량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면 전국 많은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관측된 이후 가장 높은 12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거든요. 그때 거기 개나리 폈어요. 그렇습니다. 개나리, 뭐 진달래, 뭐 이런 봄꽃들이 벚꽃도 피었다고 네.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은 기온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12월 최고 기온으로 1위를 깬 곳이 많거든요. 예. 그만큼 따뜻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뜻했다가 한 2, 3일 만에 무려 20도 가까운 확 떨어지는 예. 이런 그런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상당히 이례적이죠. 예. 왜냐하면 지난주에 한 아침 기온이 서울에 7도, 8도 이렇거든요. 네. 그러다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니까 거의 2, 3일 사이에 20도 떨어지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생체적인 리듬도 떨어질 테고 그런 어떤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겨울에는 뭐 삼한사온이라는 말이 있고 또 저희 목욕탕 가면 뭐 유곤칠냉 뭐 이런 네, 말 네. 쓰잖아요. 예. 네. 그럼 이번 겨울에도 이렇게 온도 변화가 이렇게 확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게 계속 이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이제 접어들어서 계속 기온이 계단식으로 조금씩 떨어지지 않고 네.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올 때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러나 경향은 계속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예. 자, 이런 그 삼한사원이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겨울 날씨를 대표하는 사자성어인데
한 3일 정도 춥다가 예. 한 사나흘 또 누그러졌다 이거 반복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꼭 그 3일은 아니지만 네. 한 2, 3일 확 추웠다가 엊그저께 또 한 이틀 좀 누그러졌다. 그래서 예. 한 여름에도 그렇고 기온은 오르락 내리락을 1년 365일 반복을 합니다. 예. 네, 올겨울 한파가 매서울 거다 미리 네, 이제 예고를 했던 네.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네. 북극에 이례적으로 폴리냐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얼음에 구멍이 생기는 네. 거잖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지금이 한 겨울인데 북극도 여름 그러니까 7월, 8월 되면 북극의 얼음, 바다 얼음, 해빙이라고 하는 바다 얼음이 녹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7월에 유난히 많이 녹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 거의 우리나라 면적만큼의 큰 그런 어떤 그 구멍이 생겼거든요. 네. 그걸 이제 폴리냐라고 하는데 예. 저렇게 이제 바닷물에 얼음이 적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저 지역에 이제 원래 녹았다가 이제 한 9월 되면 또 다시 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전체가 이제 얼음으로 덮이게 되는데 예. 저렇게 큰 구멍이 생기게 되면 겨울에 완전히 얼지 않거든요.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얼음이 반사를 시켜서 그 열을 그 상승을 억제하는데 저렇게 구멍이 큰 바닷물이 보이면 태양의 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주변에 또 얼음이 더 녹게 되고 네네. 이런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북극의 기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하거든요. 네. 자, 북극의 기온이 크게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또 이어지냐? 예. 우리가 늘 말하는 우리나라 남북 간의 기온 차가 적어지고 예. 그러면 그 가로지르는 제트 기류가 약해지고 그러면 이제 유럽 쪽으로, 캐나다, 미국 쪽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넘치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때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인가요? 거기가 이렇게 큰 얼음 구멍이 생겼다. 이로 인해서 올여름이 기온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예.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거군요. 네. 중국도 요새 엄청 춥다면서요? 우리보다 더 북쪽에 있죠. 예. 그 베이징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북극의 찬 공기가 어딜 거쳐오냐? 중국 동쪽 몽골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도착하니까 네. 우리보다 더 당연히 춥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왜 지금까지 북극- 말씀해 주신 바대로 네, 우리보다 네. 좀 위에 있고 거기를 거쳐오니까 거쳐서 오니까 시베리아 거쳐서 오니까 예. 중국도 지금 춥고요. 거기 우리가 영하 한 15도 뭐 서울 내일 모레 예. 그러면 몽골 이쪽은 영하 한 3, 40도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국 더 이쪽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어떤 다른 지역이 아니고 그 북극에서 오는 공기의 어떤 연속성 때문에 예. 중국도 지금 혹한 한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는 말 요새 굉장히 많이 네, 나오고 네, 네. 지구 온난화라는 네, 말도 네. 많이 나오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 중국도 기후가 이렇게 예전과 좀 다른데라고 네, 느낄 수 있는데 다른 세계 다른 지역들은 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 12월 초에 우리나라는 그 반팔 차림 정도 네. 따뜻할 예. 때 한파가 지금 내려왔던 그 북극의 한기가 어디로 갔냐면 저 독일 이쪽 유럽 쪽으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독일에 40cm가 넘는 눈이 내리고 모스크바도 역시 그런 어떤 한파와 폭설 속에 있었고 예. 반면에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지더니 바로 또 따뜻한 공기가 아. 지배하면서 스페인의 이 추운 겨울에 네. 30도 육박하는 그런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겨울인데 저 호주, 뉴질랜드 이쪽 그 남미 쪽은 여름이거든요. 예. 여름인데 거기도 그 어떤 우리나라 여름처럼 폭염 속에 있는 그런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이상 기상이 늘고 있다. 네. 기후 변화로 기후 위기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또 여름에 어딘가는 폭우가 내리고 또 겨울에 폭설이 내리고 이런 그 이상 기상 현상이 네. 더 자주 옛날 같으면 예를 들면 한 10년에 한 번 생길 게 요즘은 1, 2년 만에 생기는 예. 작년에 서울에 폭우로 피해를 봤잖아요. 네. 반지하 침수되고 아, 예. 올해 중부지방 또 폭우로 그 지하차도 참 침수되고 사람 또 인명 손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매년 그런 어떤 그 이상 기상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 규모가 크게 변하고 있다. 이런 게 그 지구
기후 변화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지구 이제 온난화와 관련해서 엘니뇨 현상 때문이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도 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죠. 이러한 기후가 변하는 건 저는 이제 더 큰 틀에서 우리가 늘 말하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네. 지구 온난화가 더 큰 규모고 지금 엘니뇨라고 하는 건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졌다. 라니냐. 작년부터 그전 3년은 라니냐 현상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올해 5월부터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로 변했는데 지금 현재 평년보다 그쪽 엘니뇨 감시 구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한 1.8도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엘니뇨 뭐 이렇게 네. 말하기도 하는데 자, 그쪽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왜 높아지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는 편동풍이 약해지거든요. 그때 여기는 대신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쪽 동아시아 쪽은 태평양의 서쪽은 대류 활동이 적어집니다. 이쪽에서 더운 공기가 안 오니까 더운 바닷물이 안 오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강 기류가 강해져서 고기압이 발달을 해요. 네. 자, 이번에 12월 초에 기온이 높았던 그때쯤 기압 배치를 보면 일본 쪽에 꼭 여름처럼 그런 고기압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면서 따뜻한 남서풍을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보내니까 12월 기온치고는 높은 20도가량 이런 기온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구 온난화인데 그런 네. 그 조금 더 포커싱을 해보면 좀 더 좁혀보면 엘니뇨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이쪽에 겨울철 날씨가 비교적 따뜻한 겨울 속에서 이렇게 한기가 내려오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네. 이제 이런 현상이 과거 엘니뇨 때도 우리나라 겨울철과 엘니뇨가 이렇게 맞닿으면 지금처럼 비교적 평년보다는 조금 높은 그러니까 막 포근한 겨울은 아니고요. 평년보다 높은 그런 기온이 나타나는데 올해도 역시 뭐 엘니뇨 때문이라고 이제 뭐 의심을 하는 거죠. 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거와 연관해서 한파 폭설은 어떤 네, 관계가 있는지도 그렇습니다. 궁금하거든요. 자, 공기가 그만큼 따뜻해졌다는 얘기는 네. 그 안에 겨울에는 원래 건조하기 때문에 그 비가 적게 내리거든요. 내린다 해도 눈으로 내리는데 자, 이 공기가 따뜻했다는 얘기는 이 지난 12월 초에 워낙 따뜻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다른 그 겨울보다 더 많았거든요. 예. 자, 그게 북쪽에서 찬 공기와 부딪히게 되니까 어김없이 삼척 쪽에는 여름비 내리듯이 24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 예. 조금 기온이 낮은 강원 상가는 70cm가 넘는 그런 눈이 내렸거든요. 자, 이렇게 같은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폭우가 내리기도 하는데 예. 그런 원인들은 그만큼 그런 비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많이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따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따뜻한 공기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부딪히게 되면 어김없이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낮에는 잠깐 영상을 네. 회복하겠다 그리고 목요일은 정말 굉장히 추운 최강 한파가 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얼까봐 물 얼까봐 세탁기도 못 돌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날씨가 좀 풀릴 때는 그러면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세탁기도 잠깐 돌렸다가 꺼도 되는지. 네. 물론 그 세탁기가 밖에 있는 세탁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베란다나 보통 네, 있잖아요. 네, 그 정도 베란다에 올 정도의 그런 적이는 아니거든요. 괜찮아요, 문제가 지금? 있으니까. 물론 창문이 왜 창문이 없으면 이제 바깥 공기를 그대로 맞기 때문인데. 안내 방송 막 계속 나온단 네. 말이에요. 아. 세탁기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추울 때 네. 그런 어떤 세탁기가 오수가 얼 수 있다 이제 예.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세탁기 자체가 온다기보다는 아. 그래서 이렇게 뭐 추워질 때는 당연히 그 수도관 동파되지 않도록 네네. 보내야 되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또 생길 걱정되는 게 예. 불입니다. 화재. 아, 그렇죠. 전 난방기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예. 네. 옛날처럼 뭐 나무 떼는 시절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하니까 예. 그러다 이제 춥다가 풀리면 역시 그런 어떤 급격한 온도 변화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몸이 그 젊은 사람처럼 따라가주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보온 관리에 각별해서 건강 관리 예. 뭐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추위는 그러니까 이번 겨울 추위는 딴 때 다는
지난 겨울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추위가 더 이어질 것이다. 아까는 네. 뭐 비슷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12월, 1월, 2월을 겨울이라고 하는데 예. 3월 달에 가면 12월, 1월, 2월 평균을 내보면 분명히 과거보다 높을 겁니다. 그래서 예. 가장 겨울치고 가장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12월 초에 상당히 따뜻한 기온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번처럼 기온이 푹 그런 어떤 급격한 널뛰기 식의 온도 변화가 심한 그런 겨울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자, 이 영하 15도 이 기간이 한 일주일 만약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상 한파죠. 굉장히 예. 그 추운 그런 이상 한파로 예.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생길 텐데 자, 이렇게 따뜻했다가 기온이 툭 떨어지는 날씨는 이제 지구온난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앞으로 전형적인 그런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삼완사온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 기온이 분명히 떨어지면 올라가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떨어졌다가 한 그게 일주일 열흘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굉장히 유난히 더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 예. 올해 이제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높았다가 낮았다 이런 낙폭이 큰 그런 어떤 그 이변이 생기고 있는데 네. 이 정도의 영하 15도 서울 떨어지는 건 지극히 대단히 정상인 그런 날씨고 만약 이 정도 안 떨어지면 그 땅에 있던 어떤 병충해 바이러스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병충해가 그 다음 봄에 또 일찍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워지면 아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좀 좋아지는 그런 추위구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알겠습니다. 추위에는 태어나시네요. 네, 아니 이런 추위가 있어야 또 이제 여름이 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알겠습니다. 지난 12월 초 같은 그런 더위 따뜻함이 한 달 내 계속되면요 또 난리가 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